저는 오늘 도커 입문,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도구인 도커 입문을 맡은 김대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T 아카데미 19차 토크온 세미나에 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되게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주로 낙교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경력은 딱히 대단한 건 없고 지금은 무직 상태긴 하거든요. 제가 한 작년 말까지는 스마트 스터디에서 백엔드 프로그래머를 맡았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한 작년 후반기쯤에 SR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이랑 자동화 쪽을 맡는 팀을 아예 별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잠깐 동안 이제 팀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이 좋게도 한 2013년, 14년쯤에 도커 쪽이랑 얘기가 잘 돼서 도커 미드업의 서울 운영자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같이 발표하시는 충섭님이랑 함께 오픈 컨테이너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별로 하는 게 없긴 한데요. 혹시 도커나 컨테이너 쪽 관심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또 참여를 해주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전에 올렸던 자료인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오늘 사용할 도커 이미지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준비 안 되신 분들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초만 기다렸다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해 드릴 내용들은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 자체가 도커를 잘 모르시거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도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와 이미지가 어떤 개념인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커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커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도 아키텍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커 서버가 있고 도커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맥에서 사용할 때가 있고 윈도우에 사용할 때가 있고 실제로 외부에 있는 서버에 있는 도커 서버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써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조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커가 등장한 것은 사실 2013년 파이콘에서 등장을 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은 도커가 고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도커가 처음 등장했던 거는 2013년 파이콘입니다. 원래 도커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도구였고요. 라이트닝 토크라는 거는 우리가 파이콘 같은 데서는 본 발표 외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발표를 모아서 하는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솔로몬 하이크라는 닷클라우드의 직원이 나와서 도커를 설명합니다. 그때 제목이 더 퓨처 오브 리눅스 컨테이너였거든요. 사실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대체 뭔가 싶었어요. 사실 그때는 리눅스 컨테이너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이 제목으로 찾아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5분짜리니까 실제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 내용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데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작아서 도커 이미지라는 명령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지금이랑은 좀 인터페이스가 다른데 도커 run -a 비지박스 echo hello world라는 명령어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hello world라고 찍혀 있죠. hello world라고 찍혀 있습니다. 대충 적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쨌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냥 에코 헬로 월드라고 찍으면은 이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도커런 비지박스라는 걸 붙여서 에코를 치고 헬로 월드를 했더니 그냥 똑같이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사실 저도 아마 저랑 같이 도커를 공부하셨던 분들도 약간 여기서 조금 멘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걸 대체 왜 쓰는 거지 하고서. 그래서 이런 기분이 됐죠. 도커가 뭔지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저 헬로 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데모로 준비해 봤고요. 저는 지금 맥 OS를 쓰고 있어서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네, 맥OS를 쓰고 있어서 그 아래에서 우분투와 센트OS 그리고 비즈박스 안에서 각각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 지금은 잘 이해 못하시더라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로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 터미널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크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도커 명령을 사용할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서 이게 배쉬라는 쉘인데 에코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여기서 헬로 월드라고 치면은 아이고 네, 헬로 월드라고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고요. 네,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run 처음에 할게 한번 우분투를 해볼게요. t 하고서 에코 아이고 저 느낌표가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헬로 월드가 떴죠. 네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도 헬로 월드가 뜨고요. 이렇게 우분투 이미지를 써도 헬로 월드가 뜹니다. 근데 사실 도커라는 게 그냥 저 헬로 월드를 찍어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터미널은 제 로컬 PC, 그러니까 제 맥OS가 설치된 PC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의 커널을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도커 런에서 배쉬를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들어가 보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오고 나서 ubuntu latest 배쉬라고 치면은 요 이제 에코 헬로 월드라는 요 뒷부분이 도커에서 실행을 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배쉬라는 걸 실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터미널을 하나 왜 없지? 잠시만요. 오타가 났네요. 네. 지금은 제가 이미지를 미리 받아놔서 바로 실행이 됐는데 이미지가 없더라도 그냥 저거를 실행시키시면은 다운 받아지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데모하는 거라서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는 분명히 제가 방금 위에서는 맥OS였는데 이 상태는 우분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sb release라는 파일이 리눅스에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쳐보면은 지금 요 제가 실행하고 있는 환경의 디스트리뷰션이 우분투고 그 버전이 16.04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echo hello world라는 걸 치면은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나왔는데 여기서 치는 거랑 여기서 이 명령을 치는 것은 사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실행이 된 echo hello world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까 그 화면이 굉장히 황당한 화면이 되는 거죠. 왜 굳이 헬로 월드를 저렇게 복잡하게 찍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CentOS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네, 이번에도 배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또 요 커서부터 조금 다르죠. 여기도 etc 디렉토리 아래에 아마 CentOS 릴리즈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 열어보면은 CentOS 리눅스 릴리즈 7.4.17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헬로 월드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물은 똑같지만 우리가 이걸 실행하는 환경이 매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지박스를 써볼 건데요. 배쉬가 없네요. 네, 이건 좀 더 작은 이미지예요. 우리가 보통 우분투나 센터OS 같은 경우는 한 몇백 메가 정도 하는데 요 비지박스는 한 10메가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은 리눅스 커널을 위한 최소한의 파일만을 모아놓은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비지박스는 사실 리눅스 배포판이 아니라 리눅스 커널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되게 간단한 툴들을 설치해 놓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지박스를 쳐보면은 뭔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다시 네, 첫 번째 줄만 찍어보면은 지금 환경은 이제 비지박스 1.28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헬로 월드를 찍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명령어를 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환경을 바꿔서 에코 단순히 헬로 월드를 찍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실행되는 과정은 상당히 다르게 실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강의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도커는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실행된 거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실행되는 환경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는 가상머신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비슷하죠. 컨테이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에코 헬로 월드를 도커를 사용해서 실행시켰던 그거를 컨테이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 머신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버추얼 머신에서 저는 맥 OS를 사용하지만 우분투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윈도우도 사용할 수 있고 센트OS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다른 환경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게 그러면 VM이랑 컨테이너가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제가 맥 OS 위에서 우분투도 쓰고 센트OS 쓰고 비즈박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사실 VM이랑 컨테이너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머신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버추얼박스나 패러럴즈라든지 아니면 VM웨어 같은 거를 다들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위에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컴퓨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요. 하드웨어 가상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리눅스 한정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하드웨어 가상화가 전혀 필요 없는 리눅스 커널의 기능만을 사용하는 그런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컨테이너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인데 어떤 격리되는 환경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커서가 안 보이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지컬 머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 OS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OS가 올라가 있죠. 커널 위에 OS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면은 직접 OS와 통신을 하면서 프로세스가 작동을 합니다. 버추얼 머신은 여기다가 하드웨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OS 위에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컴퓨터 위에다가 OS를 설치하고 그 위에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도커의 경우는 이 커널을 사용해서 도커를 기반으로 바로 컨테이너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된 하드웨어가 필요 없이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도커의 컨테이너라는 것은 하드웨어 가상화가 없이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맥 OS에서는 가상 환경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커에서 도커4 맥이라는 걸 사용해서 좀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하이퍼킷이 아니라 하이브였나요? 네, 하이브 X라는 경량 가상화 환경이 있어서 그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하이퍼킷은 아마 윈도우 쪽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은 운영체제가 아니라 그냥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도 프로세스였고요. 실제로는 에코가 되겠죠. 그리고 센트OS도 프로세스였고 비즈박스도 그냥 프로세스였던 셈입니다. 네, 프로세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커가 나오기 전에 비슷한 역할을 했던 도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ch루트라는 게 있는데요. ch루트가 뭐냐면 루트 디렉토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좀 더 잘 와닿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H 루트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 작동을 해서 제가 제 컴퓨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가상 머신에 접속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디지털 오션에서 서버를 한 대 띄워놨고요. CH 루트가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인자를 입력 안 해서 실행이 안 된 걸 알 수 있죠. 잠시만요. 박스에도 뭐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아까 작업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CH 루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CH 루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박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박스에 들어가서 pwd를 해보면은 지금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박스라는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CH 루트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루트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루트잖아요. 근데 이 디렉토리를 마치 루트처럼 보이도록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이 디렉토리가 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무언가를 실행시키려면은 실행 파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시를 실행시키려면은 배시가 필요하고요. 뭐 ls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ls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루트로 인식시켜 버리면은 그 파일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ch 루트를 바로 해볼게요. 요 디렉토리를 잡아주고요. 여기서 배시를 실행하면은 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배시도 없고요. 요 안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 리눅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여기서 디렉토리를 몇 개 만들 건데요. 빈 디렉토리를 만들고 립을 만들고 립64를 만들게요. 그리고서 제가 파일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배시를 복사해서 이 디렉토리 아래에 배시에다가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배시가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좀 올릴게요. 안 보이실지도 모르니까. 네. 지금 배시까지 복사를 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사실 실행이 안 됩니다. 아이고. 네, 쭉 올라와서 CH 루트를 똑같이 실행해 봐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배시라는 파일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류 메시지는 좀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얘가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박스 디렉토리 아래에서 배시가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찾을 수 없어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ldd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배시가 의존하고 있는 파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시가 의존하고 있는 파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파일들을 복사할 거예요. 먼저 lib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cp를 하고 네, 파일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개랑 일단은 lib에다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네요. 다시 나가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lib64에도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네. lib64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sr을 해보면은 지금 박스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세 개의 디렉토리가 있고 각 디렉토리에 이런 파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전에 ch 루트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배시가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직 실행이 안 되는데 ls가 없잖아요. 배시밖에. 그러니까 파일도 볼 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ls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cp 빈의 ls에서 네, 빈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ls 하면은 네, ls를 하면은 오전성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cp 파일 이름을 쭉 적어주고요. 요거는 지금 다 제가 가진 리눅스 머신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 뿐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파일도 lib에 있네요. 요것도 복사를 하고 lib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lib64에 있는 파일도 하나가 있었는데 네, 요것도 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얘는 lib64에 넣어야겠죠. 그리고서 다시 한번 lsr을 해보면은 지금 디렉토리에 좀 더 파일이 많아졌죠.
뭐 중복되는 파일이 있어서 다 똑같이 추가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ch루트를 사용해서 이 디렉토리를 루트로 속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cd 루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ls를 쳐보면은 ls가 안 되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요게 빠진 것 같아요. cp 네, 잘했고 네, ls가 잘 됩니다. 여기가 지금 네, 루트 디렉토리인데요. 루트 디렉토리에 마치 빈이랑 립이랑 lib64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ch루트가 하는 역할인데 ch루트로 실행한 것은 이제 호스트 OS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는 자기의 루트를 지금 이 호스트에서 봤을 때는 루트의 박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바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래 호스트에 있는 루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뭐 ch루트가 완벽하게 격리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뚫으면 뚫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ch루트를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컨테이너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ch루트 같은 것들의 격리 기능을 좀 더 확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ch루트도 처음에 사용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직접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은 도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VM이 아니고요. 리눅스의 커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프로세스를 격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프로세스 격리라는 거는 뭐 루트 디렉토리도 바꾸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격리시키고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환경을 다루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C그룹스, 네임스페이스, 넷링크, SE 리눅스, 뭐 넷필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가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때 그 프로세스를 다른 환경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리눅스 커널의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격리된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커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LXC라는 LXC가 리눅스 컨테이너 줄임말이거든요. 리눅스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이러한 격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lib 컨테이너라는 라이브러리를 아예 별도로 도커사에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리눅스 커널의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격리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는 그냥 프로세스일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배시를 사용했던 거는 그냥 배시라는 프로세스를 띄운 것 뿐이에요. 서버에 접속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좀 착각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걸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모를 하나 더 할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명령어를 따로 적어놔서 그걸 복사해서 실행해 볼게요. 일단은 나가고요. 먼저 실행시킬 거는 MySQL 서버고요. 간단하게 도커 명령을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충섭님이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앞에서 보셨듯이 기본적인 구성은 앞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아요. 도커 런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네임이라는 걸 이거는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실제로는 요 MySQL이라는 이미지를 실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여기 빠졌는데 명령어가 들어가겠죠. 근데 명령어는 이미지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기본 명령어가. 그래서 그거는 지우셔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포트는 지금 도커4 맥이나 아마 도커4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커 안에서 실행되는 포트랑 밖에서 노출되는 포트를 연결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3306을 사용하고 바깥쪽에서 3306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제가 미리 실행시켜 놓은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지우고요. 이게 이름이 겹치면 실행이 동시에 되진 않거든요.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도커 ps라는 명령어를 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도커 rm 네, 따로 MySQL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도커런 3306 이 D는 이제 출력을 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라는 의미고요.
요거를 지워야 아닌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쉘을 다시 띄우고 해볼게요. 지금 좀 설정이 꼬여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지금 MySQL 컨테이너가 하나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보여주는 그냥 컨테이너,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그냥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프로세스로 띄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프로세스를 하나 띄우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리눅스였다면 정말로 프로세스고요. 지금 맥OS나 윈도우에서는 리눅스 커널의 기능을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경량화된 가상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 머신처럼 안 보이는 가상 머신이 존재를 하고 그 위에서 이게 실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텔넷을 사용해서 저 3306 포트에 접속을 해보면요. 텔넷이 없네.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작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드프레스 서버를 하나 실행시키려고 하는데요.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때 이제 링크를 사용해서 앞에서 제가 실행을 했던 MySQL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도커 내부적으로 포트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워드프레스도 이미지가 없네요. 금방 받아질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도커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파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도커 이전에 LXC라는 기능이 있었지만 걔는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MySQL이나 워드프레스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직접 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기가 힘드니까 활용이 안 되는데 도커는 레지스트리라는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게 레지스트리라는 데서 이미지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공유 저장소를 제공을 해서 쉽게 다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어떤 성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행이 안 됐네요. MySQL이 또 죽었네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다시 MySQL 띄워보고요. 뭔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실행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 시간으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꾸 죽는 것 같거든요. 네.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미지는 아마 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한 환경인데요. 이 환경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파일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리눅스 커널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 위에서 어떤 파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다르고 그러한 환경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도커는 좀 특이한 게 계층화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얻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관리를 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 까보면 그냥 파일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파일들의 집합이고요. 그러한 파일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 그 파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커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커를 여러분들의 리눅스에서 쓰시면은 정말 네이티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커 런을 실행시키는 그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도커 서버를 우리가 머신에 실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서 같은 리눅스 머신에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줍니다. 왜냐면 컨테이너도 그냥 프로세스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네모든 동그라미든 다 그냥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배포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냥 어디서든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는요. 리눅스 머신만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이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도커 서버가 지금은 제 맥 OS 위에 있는 엑사이브 가상 머신 위에 작동을 하고요. 근데 엑사이브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숨겨져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서버가 돌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위에서 컨테이너도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이 안에 있지 않고요. 그냥 맥 OS에 직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 OS에 설치된 클라이언트로 명령어를 치면은 이 가상화된 머신에다가 명령을 쳐서 컨테이너를 그 안에서 실행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맥 OS의 프로세스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도커4 맥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엑사이브라는 경량화된 가상 머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컨테이너는 이제 실제로는 엑사이브에서 실행된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가상 머신은 실제로 내 컴퓨터에 떠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컴퓨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사용하는 엑사이브라는 방식은 가상 머신처럼 작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호스트 머신이랑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나 볼륨 같은 것들을 그냥 마치 리눅스에서 사용하듯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호스트 머신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가상 머신을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맥 OS 위에서 뭐 버추얼박스나 패러럴스 같은 그런 가상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리눅스 머신을 띄웠다고 하면요. 이렇게 가상 머신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서버를 띄웁니다. 그리고 저는 맥 OS에서 직접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클라이언트를 버추얼박스 안에 있는 리눅스 이미지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디서 보내든 아무튼 이 두 개를 저 서버의 포트를 열어준 다음에 맥 OS는 이제 외부 환경에 접속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서버에다가 이런 컨테이너를 리눅스 컴퓨터에 띄워주세요라고 명령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커를 프로덕션에 사용하는 제일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불편한 점은 컨테이너가 이제 호스트의 프로세스처럼 작동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가상 머신의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볼륨 설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까다로워서 네트워크 설정도 좀 복잡할 거고 볼륨은 아마 사용을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도커 호스트 같은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지정을 해서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데요. 이제 맥 OS의 가상 머신이 아니라 완전히 별도의 리눅스 서버를 준비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제가 요 맥 OS는 뭐 맥 OS가 아니라 윈도우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도커 서버가 설치된 리눅스 서버에다가 명령을 내리면은 거기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제가 도커를 왜 사용하는지를 예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거는 다른 발표에서 사용했던 걸 좀 잘라서 온 내용인데요. 사실 저기 2015년에 만들었으니까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컨테이너가 왜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잘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법칙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컴퓨터의 환경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여기 다양한 컴퓨터가 지금 여기도 있는데 윈도우 머신도 있고 맥 머신도 있고 뭐 리눅스 머신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컴퓨터에서 MySQL을 하나 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설치 방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되는 버전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요. OS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시스템을 설정했고 거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수리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부팅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재설치를 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OS까지도 재설치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버 관리는 안 돼요. 네, 저도 서버 관리를 벌써 한 5년 이상 해오고 있지만 서버는 관리가 안 되고요. 서버 관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버전이 깔려 있는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실제로 서버 관리자들도 그런 걸 다 노가다로 하는 거고요. 그런 걸 잘하는 방법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도커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도커 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행시킬 프로세스를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파일을 모아놓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리눅스 처음 설치했을 때처럼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부터 내가 실행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까지의 최소한의 명령어들을 쭉 실행시키라는 것이 이제 도커 파일이 되는 거고 그걸로 만든 게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만들면요. 이미지는 이미 작동이 되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MySQL을 실행해 보라고 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프로세스를 미리 정해 놓게 되면은 그 도커 이미지는 작동한다는 걸 보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뭐 반복하는 건데요. 10명의 맥북이 있으면은 10개 서로 다른 환경이 있는데 하나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맥북이건 혹은 윈도우건 사실 맥북이나 윈도우에서 직접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리눅스 환경에서 실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리눅스 환경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같은 환경이라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커는 아까 전에 봤던 chroot의 굉장히 강력한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에서 보면은 우리가 포터블 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파일을 모아놓고서 이것만 실행하면은 무조건 실행이 돼 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포터블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미지로 만들면 어디서든 공유가 가능하고 도커가 또 이걸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도커 파일로 작업을 한 다음에 다른 분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게 똑같이 실행된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덕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개발 PC에서 작업한 내용을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서버에서 동작한다는 것을 미리 보장해 놓고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커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도커를 사용해서 도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춘선생님이 잘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커를 가상 같은 거 쓰게 되면 이제 뭐 메모리를 설정하고 환경을 설정하잖아요. 도커는 그냥 시스템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전체를 다 사용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보시면은 도커가 리눅스 커널에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C그룹스 같은 게 자원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에서 프로세스를 띄울 때 그 프로세스가 얼마간의 자원을 사용할지를 제한을 줄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로 띄울 때도 그런 제약을 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사용을 하면은 그냥 전체 자원을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케스트레이션 툴 같이 도커를 가지고서 실제 서버 운영을 할 때는 그러한 제약을 다 강제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긴 해요. 그 아까 실무 환경에서는 그 리눅스 그러니까 도커를 사용하실 때 리눅스만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맥이나 윈도우에서는 뭐 하이브엑스 이런 거를 쓰는 게 속도에 좀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도커를 지원하는 환경이 리눅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엑스하이브라든지 뭐 윈도우에서 실행을 시킬 때는 실제로는 리눅스 가상 머신을 띄워놓고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리눅스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뭐 윈도우라든지 다른 환경에서도 도커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거나 도커 자체가 윈도우에서 실행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윈도우 쪽에도 윈도우를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것도 개발이 되고 있긴 해서 나중에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게 되겠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단위로 분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보안 쪽에서도 그렇게 완벽히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분리가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게 맞는데 뭐 취약점이 있으면 뚫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커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돌릴 때 프로세스에 취약점이 있더라도 호스트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취약점이 루트를 뚫고서 올라가는 취약점이면 뚫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호스트에서 직접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도 또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제가 느낀 바로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뚫는다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프로세스 안에서 뭔가 취약점으로 명령을 실행시키는 게 아닌 이상 SSH 뚫리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실제 운영할 때는 호스트 머신에 SSH도 끄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질문할 부분이랑 이제 버추얼 ENV랑 도커랑 이제 실제 가상화 이제 그런 물리적인 서버가 있잖아요. 만드는 게. 네. 이제 버추얼 ENV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환경에서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된 패키지 같은 경우 그걸 끌어오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커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하신 거에서는 서버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치된 뭐 의존성이나 이런 게 좀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됐는데 맞는 일단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일단 버추얼 ENV랑은 조금 활용 용도 자체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버추얼 ENV는 보통 파이썬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그 의존성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시스템 환경이 의존적이라서 좀 별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니까 일단은 그렇고 도커도 사실 버추얼 ENV처럼 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 서버를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 아예 도커 파일로서 빌드를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공유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업데이트된 게 반영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취향이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불편하긴 해서. 그거는 저희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 회사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도커 컴포즈를 주로 사용을 해서 아예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이유는 어쨌건 버추얼 ENV를 쓰더라도 컴퓨터에 따라서 좀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 간의 환경 공유를 위해서 도커를 사용했었는데 베이그런트 대신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긴 했었습니다. 베이그런트는 가상 머신으로 그걸 하는 거고 가상 머신 너무 무거우니까 저희가 뭐 맥북 프로를 써도 가상 머신 하나 띄우면 엄청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도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가상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호스트와 비교해서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도커는 호스트에서 하는 거와 비교하면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은 그냥 리눅스 호스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실행할 때는 그냥 또 우리가 도커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올리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네트워크나 정말 아주 조금의 손실을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런 게 실제 운영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스케일 아웃 같은 걸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요. 성능 면에서는 성능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개발 환경 구성에서 사용하던 거랑 그 작업하는 뭐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작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도커 그러니까 이게 전후를 따지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도커를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보통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하면은 서버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잖아요. 서버에 들어가서 리눅스 명령을 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으면은 이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셰프나 엔서블 같은 걸 써가지고 서버의 어떤 특정 상태를 만들거든요.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상태를 만드는데 도커를 사용하면 그러한 작업들을 다 미리 로컬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로컬 환경에서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한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서 그것 자체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버 관리를 할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서버 관리를 한다면은 컨테이너 관리가 아니라 호스트 머신의 어떤 상태 관리, 뭐 램이라든지 CPU라든지 아니면은 OS 버전이라든지 그런 것, 뭐 시큐리티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들 외에는 거의 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영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 배포 방식도 달라지고. 그럼 질문 더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